1943년 7월 연합군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상륙해 점령을 거의 완료했고 이탈리아 본토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영국과 미국은 각자 원하는 작전 방향이 달라 논쟁을 이어가던 중 7월 25일에 무솔리니가 축출됩니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총리 바돌리오는 비밀리에 연합군과 평화 협상을 시작했고 연합군은 이를 활용해 이탈리아 본토를 빠르게 장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연합군은 독일군이 본토를 장악하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공세는 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버나드 몽고메리의 제8군이 메시나 해협을 건너 이탈리아 레조 칼라브리아로 진격해 시칠리아에서 후퇴한 추축국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묶어두려 했습니다. 이어서 마크 클라크의 제5군이 살레르노에 상륙하여 나폴리와 포자 공항을 확보, 추축국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탈리아의 휴전 발표와 동시에 실행될 예정이었으며 로마 인근에는 미군 공수부대가 상륙해 이탈리아군의 로마 방어를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타란토의 공수작전과 상륙작전을 펼쳐 이탈리아 남동쪽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연합군의 상륙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캐셀링 장군은 주요 연합군 공격에 대비해 나폴리 인근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로마 북쪽 방어선으로 후퇴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휴전 가능성을 대비하여 에르빈 롬멜의 비군단을 동원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이탈리아군을 무력화하는 악시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연합군과 비밀 협의를 마친 이탈리아는 9월 3일 비밀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9월 8일에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가 탈퇴할 것을 눈치챈 독일군은 즉시 이탈리아군을 장악했고 이탈리아 장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거기다 로마 방어를 준비하던 이탈리아군은 바돌리오 원수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의 탈출로 인해 방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틈을 타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고 연합군의 본토 진출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이탈리아의 괴뢰 정부를 세웠고 9월 12일에는 무솔리니를 구출해 그 정부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9월 9일 타란토 항구부터 공세가 시작됩니다. 영국군은 상륙에 앞서 해상에서 포격을 퍼붓고 공수부대를 투입해 항구를 장악했는데 독일군은 이미 없었기 때문에 항구는 쉽게 점령되었습니다. 메시나 해협을 통한 상륙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독일군은 반격하기보다 영국군의 진격을 방해하기 위해 지뢰를 설치하고 다리를 파괴하며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살레르노에 상륙한 미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새벽 기습 상륙이었지만 독일군은 이를 완벽히 대비하고 있었으며 기갑사단이 해변을 포격하고 독일 공군이 폭격을 가해 상륙을 방해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해 기갑을 선두로 공격했으나 연합군의 한포 사격에 의해 저지당한 독일군은 결국 후퇴합니다. 이제 독일군은 남부에서 철수하며 중부 이탈리아에서 방어할 계획을 세웁니다. 철수 중에도 지연전을 펼쳤고 가릴리아노 강에서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 상구로 강에 이르는 무려 16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구스타프 방어선으로 명명되었으며 지뢰와 콘크리트 진지로 도배되어 있었죠. 10월 초 연합군은 남부 이탈리아를 장악했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무려 독일군의 4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죠. 2차 세계대전 관련 게임에서는 이탈리아가 순식간에 상륙당해 점령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만 독일군이 방어하는 이탈리아는 결코 쉽게 무너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구스타프 방어선 덕분에 연합군은 일부 방어선을 돌파하고 도시와 마을을 확보했으나 1944년 1월까지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연합군은 새로운 작전을 계획합니다. 안치오에서 상륙작전을 펼치며 구스타프 방어선을 정면에서 압박하는 것이죠. 1월 22일 안치오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치오는 습지라서 독일군이 배수펌프 작동을 중지시켜버리자 바닷물에 침수되어버리고 연합군은 고립됩니다. 독일은 병력을 집결시키고 고립된 연합군을 몰아내고자 강력한 공세를 가합니다. 고립된 연합군은 일주일 이상 독일군의 반격을 견뎌야 했으며 보급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독일군의 기갑부대와 포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결국 안치오 작전은 예상했던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연합군은 여전히 구스타프 방어선을 정면으로 공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공세도 독일군의 강력한 포격에 막혀서 실패했고 이후 연합군은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 독일군의 포격 관측소로 활용된다고 판단하고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수도원은 파괴되었으나 독일군은 이 일대를 지키며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공세가 지지부진하자 연합군은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공세를 준비합니다. 곧 있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력을 이탈리아에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1944년 5월 구스타프 방어선의 주요 거점을 집중적으로 폭격한 뒤 지상군이 돌격해 방어선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독일군의 저항으로 연합군은 큰 인명피해와 장비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1944년 5월 말 연합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구스타프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합군의 끈질긴 공세와 독일군의 고립된 방어태세가 맞물리며 구스타프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연합군은 중부 이탈리아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4일 연합군은 마침내 로마에 입성했으나 이탈리아 전역의 승리는 단순치 않았습니다. 방어선을 돌파하고 로마까지 진격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은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소모했고 독일군은 후퇴하면서 끊임없이 연합군의 진격을 방해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연합군에게 큰 희생을 요구한 전투였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에서의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솔리니의 무너진 꿈, 이탈리아 본토 침공에 대해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